옥탑방 유리는 하얀 습기로 인해 안이 보이지 않을 만큼 김이 서려 있었다. 두 남녀의 거친 호흡만이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을 뿐이었다. 좁은 방 안, 방 바닥에 흐트러진 옷,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는 그들보다 더 난잡한 화면이 송출되고 있었다. 여자의 신음소리는 옥상 바닥을 부딪히는 빗소리에 되돌이표처럼 돌아와 멀리 가지 못했다. 순간 여자의 허리가 활처럼 휘며 짐승처럼 소리를 질렀다. 남자도 그녀의 움직임에 맞춰 몸을 움직였다. 그리고 둘은 동시에 폭발했다. 32살 주한과 40살의 현경. 셀러리맨 남자와 건물주인 여자의 만남. 그 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2006년 서울 야경. 지금보다 조금 더 낡고 더 시끄럽고 더 사람 냄새가 나던 서울 광진구 중곡동 먹자골목. 삼겹살집, 순대국, 포장마차, 호프집. 간판들이 기름 냄새처럼 번진다. 골목 끝 5층짜리 빌라. 1층에는 풍년생곡이란 노란 간판이 환하게 보인다. 5층 꼭대기 작은 창문에도 불이 켜져 있다. 같은 건물, 위아래로 두 불빛. 2006년이었습니다. 그해 전국의 청춘들이 옥탑방을 꿈꿨습니다. 드라마 때문이었죠. 낡고 좁은 공간이 갑자기 로맨스의 무대가 됐고 서울 옥탑방이 씨가 말랐습니다. 저도 그 드라마를 봤고 저도 옥탑방을 구했습니다. 중곡동에 있는 5층 건물 옥탑방, 월세 35만 원. 2006년 6월 서울 광진구 중곡동. 좁고 낡은 옥탑방. 에어컨과 선풍기가 돌지만 무의미하다. 주한이 셔츠를 벗고 땀을 닦는다. 문을 열고 방을 나서는 순간 서울 야경이 확 펼쳐진다. 옥탑방이 주는 감동의 첫 번째였다. 그러나 정작 살고 보니까요. 옥탑방은 여름에 더워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드라마 주인공이 밤마다 옥상에 나가 있던 게 로맨스가 아니라 피서였다는 걸 첫날 밤에 알았습니다. 퇴근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옥상에 호스로 물 뿌리기. 지붕을 식혀야 그나마 잠을 잘 수 있었으니까요. 주한이 옥상에서 호스를 들고 지붕에 물을 뿌린다. 지글지글 수증기가 오른다. 그가 그 김 속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본다. 생각에 잠긴 표정. 어차피 물 주는 거 뭔가 키워볼까? 다음 날 주한이 퇴근길에 마트 앞에서 스티로폼을 챙겨온다. 모종 가게를 들러서 비닐에 담긴 흙을 사왔다. 집에 올라가서 스티로폼에 흙을 담는다. 상추 모종, 고추, 방울토마토, 봉숭아, 채송화, 작은 허브, 화분들을 하나씩 옥상 가장자리에 놓는다. 스티로폼 화분들이 가장자리를 빙 두른다. 가운데 낡은 평상 하나. 주한이 그 위에 앉는다. 서울 야경이 화분 너머로 보인다. 화분이 12개가 됐습니다. 스티로폼 박스가 옥상 가장자리를 빙 둘렀고 그 안에 평상을 놓았습니다. 거기 앉으면 서울이 보였습니다. 드라마랑은 달랐지만 나쁘진 않았습니다. 그때까지는요. 7월 어느 오후 갑자기 굵은 빗줄기. 주한이 화들짝 놀라 밖으로 튀어갔다. 옥상에 이미 누군가 있다. 건물주 최영경. 흰색 면 셔츠, 바짝 조인 청바지를 입은 채로 빨래를 걷다가 이미 흠뻑 젖어 있다. 얇은 셔츠가 피부에 달라붙어 몸의 윤곽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 주한이 다가 멈춘다. 빗속에 선 현경, 젖은 셔츠, 흘러내리는 머리카락, 빗물이 턱 끝에서 뚝 떨어진다. 잠시 동안 주한의 시선은 한 곳에 멈춘다.
봉긋 솟은 그녀의 가슴, 그리고 빠르게 고개를 돌린다. 현경이 빨래를 걷다가 뭔가를 느낀다. 주안을 본다. 주안은 이미 고개를 돌린 상태였지만 그녀가 알아챈다. 시선을 거뒀다는 건 이미 다 봤다는 뜻이라는 것을. 한 손으로 젖은 셔츠를 여민다. 표정이 굳지 않고 오히려 아주 미세하게 흔들린다. 두 사람 사이에는 빗소리만 크다. 그날 이후로 제가 달라졌습니다. 2달 전으로 돌아간다. 테이블 위에 계약서가 보인다. 현경이 도장을 찍으려다 고개를 든다. 옥탑방이라 여름에 더워요. 그래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리고 겨울엔 추워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현경이 주안을 한번 본다. 이 사람 아직 모르는구나 하는 눈빛. 계약서를 내민다. 그때 저는 정말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드라마에서 봤으니까요. 나중에 첫 여름을 나고서야. 그때 현경 씨 표정이 생각났습니다. 어느 날 아침 주안이 5층에서 내려온다. 2층에서 박씨 아저씨가 나오며 서로 고개를 끄덕인다. 그게 다였다. 저녁 시간 3층. 김씨 아내가 쓰레기를 들고 나오다가 주안과 마주치자 살짝 고개를 숙인다. 2층엔 박씨 아저씨가 살았습니다. 매일 일찍 나가고 늦게 들어왔습니다. 3층엔 김씨 부부. 김씨 아내는 눈썰미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중에 그게 문제가 됐습니다. 처음 한 달, 이 건물에서 제가 아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건물주를 포함해서 건물 옆 주차장 3층 세입자의 차가 비스듬히 서 있다. 주안의 차가 못 들어간다. 1층 가게 문이 열리고 현경이 나온다. 상황을 보자마자 바로 아는지 3층 인터폰을 누른다. 주차 문제가 생길 때마다 현경 씨가 나왔습니다. 건물주니까요. 그게 처음 한 달 얼굴을 보는 전부였습니다. 말은 짧았고 거리는 적당했습니다. 뜨거운 7월의 장마. 주안이 재택근무 중 갑자기 빗소리가 굵어진다. 밖에 화분이 생각나 화들짝 문을 열고 나갔다. 그런데 이미 현경이 와 있다. 현경이 빨래를 걷고 있다. 이번에도 흰 셔츠가 빗속에 이미 젖었다. 몸에 윤곽이 드러나 있다. 주안의 시선이 멈춘다. 그는 빠르게 시선을 거두고 아무렇지 않은 척 반대편 빨래를 잡기 시작한다. 두 사람이 말없이 빨래를 걷는다. 마치 며칠 전의 일이 반복되는 무한 루프 같았다. 빗소리가 크다. 서로의 손이 스친다. 눈은 마주치지 않는다. 마지막 빨래를 둘이 동시에 잡는다. 서로 손이 닿았지만 멈추지 않고 그냥 걷는다. 하지만 둘 다 그 감각을 안다. 다 걷고 나서 현경이 바구니를 들고 계단 쪽으로 간다. 등을 보인 채 문 앞에서 잠깐 멈춘다. 현경이 돌아보지도 않고 낮은 목소리도 말한다. 감사해요. 주안이 대답 못한다. 현경이 내려가고 주안이 혼자 옥상에 서 있다. 비가 쏟아진다. 빈 빨랫줄이 바람에 흔들린다. 화분들이 빗물을 맞는다. 돌아가면서 생각했습니다. 빨래를 걷는 내내 현경 씨가 젖은 셔츠를 여미던 손이 자꾸 보였습니다. 뭔가 열심히 가리던 그 손이 제 손이 빨래를 잡으러 가는 것과 비슷한 손놀림이었습니다. 무언가를 감추려는. 저는 그날 그것을 알아챘고 그것이 왜 이렇게 오래 머릿속에 남는지를 그녀가 내려갈 때까지 몰랐습니다. 계단에서 주안이 내려오다가 현경과 마주친다. 이전엔 그냥 지나쳤다. 지금은 한 걸음 전에 이미 걸음 속도가 달라진다. 뭔가 기대하는 듯하게 속도가 줄었다. 현경이 가게 안에서 무언가를 하고 있다. 주안이 창문 앞을 지나치다가 안을 본다. 현경이 고개를 든다. 잠깐 둘이 눈이 마주친다.
둘 다 모른 척하며 각자의 방향으로 간다. 주한이 옥상에서 화분에 물을 주고 있다. 아래에서 현경의 목소리가 들린다. 오늘 비 온대요. 주한이 고개를 들고 하늘을 본다. 그리고 소리나는 쪽을 바라본다. 현경은 이미 가게 안으로 들어가고 없다. 주한이 그 자리를 한참 내려다본다. 현경이 골목에서 장을 보고 들어오다가 주한의 차 옆을 지나친다. 알면서도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지나간다. 그런데 조금 천천히 걷는다. 늦은 밤, 주한이 옥상에서 아래를 내려다본다. 1층 가게에 불이 켜져 있다. 현경이 혼자 정리를 하고 있다. 주한이 그 불빛을 한참 본다. 창문에서 떠나지 않는다. 의식하게 되면 별거 아닌 것들이 전부 의미처럼 느껴집니다. 현경 씨가 그냥 지나쳤는데 왜 그냥 지나친 건지를 생각합니다. 현경 씨가 말을 건넸는데 왜 그 말을 건넨 건지를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확인된 게 없는데 머릿속이 이미 바빠진 상태. 그게 두근거린다는 거였습니다. 직장 동료 달수가 물었습니다. 야, 얼굴에 뭔가 써 있어. 말해봐, 누구야? 내가 사는 건물주야. 달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래, 나이는? 40. 달수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아, 뭐? 그거 진짜인 거야. 뭐가 진짜야? 40살 건물주 여자한테 마음 가는 거. 그냥 끌리는 거랑 달라. 누가 마음 간댔어. 야, 나한테는 솔직해도 돼. 너 빨리 나가. 밥 먹고 있잖아. 달수는 항상 틀립니다. 그날은 딱 한 가지 맞았습니다. 그냥 끌리는 거랑 달라. 맞았습니다.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더 곤란했습니다. 어느 저녁 건물 입구에 가스통 2개가 놓여 있다. 현경이 하나를 끌려다가 무거워서 멈춘다. 퇴근하고 들어오던 주한이 그걸 본다. 가방을 내려놓고 말없이 그걸 들었다. 현경의 놀란 목소리가 들린다.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많이 무거워요. 주한이 먼저 들고 들어간다. 현경이 그 뒷모습을 보며 얼굴 표정에 무언가가 스친다. 그리고 주한의 가방을 들고 따라간다. 일을 마치고 현경이 냉수를 건넨다. 주한이 받아 마시는데 현경이 그 모습을 보고 있다. 그 다음엔 주방 환풍기. 그 다음엔 형광등. 그 다음엔 가게 의자 다리가 흔들렸습니다. 저는 공구를 들었습니다. 혼자 사는 남자가 익힌 기술들이었습니다. 특별한 게 아니었습니다. 근데 현경 씨가 고마워요 할 때마다 그 한마디가 왜 그렇게 오래 들렸는지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그 말이 듣고 싶어서 일부러 시간을 내어 움직였다는 걸. 여름이 끝나가고 가을로 접어들 때 둘은 처음으로 마주 앉았다. 8월에 급여를 받은 9월 초 저녁. 주한이 혼자서 1층 가게에 들어간다. 구석자리에 앉아 고기를 굽고 소주를 따른다. 저녁 피크 시간이라 손님들이 가득 차 있다. 3층 사는 김씨 부부와 아이도 보인다. 주방서 나온 현경이 테이블을 돌며 고기를 뒤집어 준다. 김씨 아내가 현경과 눈을 마주치자 고개를 살짝 숙인다. 구석자리에 혼자 앉은 주한을 곁눈질한다. 현경은 별다른 표정이 없다. 자연스럽게 다음 테이블로 이동한다. 3층 김씨 아내는 그날 처음 봤을 겁니다. 옥탑방 세입자가 가게에 앉아 있는 것을. 저는 그때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몰랐습니다. 영업이 끝나갈 무렵 손님들이 하나둘 나간다. 김씨 부부도 나가면서 계산을 한다. 김씨 아내가 카운터에서 현경에게 말을 건넨다. 목소리를 낮춰 물었다. 구석자리에 저 사람 옥탑방이에요? 현경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주한 테이블로 향한다. 네, 맞아요. 옥탑방 세입자예요.
김씨 아내가 살짝 웃는다. 저 사람 자주 와요? 현경이 영수증을 건네며 웃는다. 오늘 처음 왔어요. 김씨 부부가 나가고 현경이 카운터를 닦는다. 구석자리에 혼자 있는 주한 쪽을 보지 않으려고 한다. 가게 안은 TV 소리만 가득하다. 오랫동안 사람의 소리가 없다. 일부러 말을 걸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됐습니다. 그 사람 앞에서 불편하지 않는 침묵이 있다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말이 없어도 되는 사람과 같이 있는 시간이 말이 많은 사람과 있는 시간보다 더 가득 찬다는 것도. 어느 날 저녁 3층 계단 앞 주한이 내려오다가 3층에서 나오는 김씨 아내와 마주친다. 김씨 아내가 무심한 척 묻는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1층 가요? 주한이 걸음을 멈추었다. 네. 현경 씨가 오늘 좀 힘들어 보이던데 그냥 한잔하러 가요. 주한이 계단에 서서 그 말을 소화한다. 그냥 한잔하러? 그 말이 심상치 않았나 봅니다. 3층 김씨 아내는 이미 뭔가 알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제가 가게에 가는 것을 왜 가는지도. 저는 그날 가게에 들어가면서 처음으로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가게 안에는 현경이 혼자 한 테이블을 닦고 있다. 피곤한 기색이 보였다. 주한이 들어오자 고개를 든다. 피곤해 보이네요. 현경이 잠깐 손을 멈추며 웃는다. 얼굴에 표 나요? 네, 조금 표가 나요. 현경이 행주를 놓고 의자에 앉는다. 오늘 바빴어요. 단체 손님이 있어서. 주한이 현경 앞에 있는 잔에 소주를 따른다. 현경이 그 모습을 말없이 본다. 처음으로 거부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받는다. 현경 씨가 저한테 기대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것들로부터 피곤하다고 말하는 것, 소주를 거부하지 않는 것, 먼저 말을 꺼내는 것, 그 사람이 쉽게 기대지 않는다는 걸 그때쯤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작은 것들이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겨울이 다가오자 옥상은 싸늘해졌다. 화분들의 서리가 안 잤고 고추가 시들었다. 봉숭아는 씨를 다 날려 빈줄기만 보였다. 주한이 화분들을 하나씩 방 안으로 옮긴다. 겨울이 오면 화분을 들여야 합니다. 밖에 두면 얼어 죽거든요. 저는 고추도 상추도 방울토마토도 다 들였습니다. 좁은 방이 더 좁아졌습니다. 그래도 내버려 두고 싶지 않았습니다. 여름 내내 물을 줬으니까요. 어느 날 오후 현경이 옥상에 빨래를 거들어 올라온다. 화분들이 다 사라진 옥상을 본다. 가장자리가 텅 비어 있으니 마음도 허전해진다. 그때 주한이 문을 열고 나오자 현경이 다가간다. 화분들은요? 얼까봐 다 들여놨어요. 현경이 텅 빈 가장자리를 보며 낮게 중얼거린다. 허전하네요. 허전하네요. 그 말이 화분 얘기만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현경이 손에 뭔가를 들고 옥상으로 올라온다. 작은 화분 하나. 실내에서 키울 수 있는 허브. 주한의 평상 위에 놓는다. 요리할 때 쓰려고 샀는데 다른 화분들이랑 같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이건 이름이 뭐예요? 로즈마리예요. 같이 키워요, 그럼. 현경이 그 말을 듣는다. 같이 키워요. 잠깐 주한을 바라본다. 그리고 말없이 고개를 끄덕인다. 그날부터 옥탑방 농원에 현경 씨의 로즈마리가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그걸 같이 키운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이 화분 얘기만은 아닌 것 같아서 한동안 혼자 웃었습니다. 12월의 맑은 낮. 겨울 햇볕이 옥상에 가득하다. 주한이 창가에 놓인 화분들을 들여다보고 있다. 옥상 문이 열리고 현경이 빨래 바구니를 들고 온다. 잠시 빨래줄을 닦더니 빨래를 넣는다. 찬바람에 손이 얼어서 잠깐 멈춘다. 호호 입김을 분다.
주한이 창을 통해 그 모습을 본다. 말없이 다가가서 반대편 끝을 잡는다. 현경이 말없이 주한을 본다. 그리고는 같이 논다. 옥탑방 앞 겨울 햇볕 아래 두 사람이 빨래를 널고 있다. 침묵 속에 손이 닿을 듯 말 듯하다. 그런데 불편하지 않다. 빨래를 다 널고 나서 현경이 손을 녹이려고 비빈다. 주한이 그것을 보다가 자기 손으로 현경의 손을 잡으려다가 멈춘다. 그 찰나 현경이 그걸 본다. 주한이 멈췄다는 것을. 그리고 왜 멈췄는지는 둘 다 안다. 현경이 먼저 시선을 거두고 바구니를 들었다. 계단 쪽으로 걸어가다 문 앞에서 멈춘다. 현경이 등을 보인 채 낮은 목소리로 말한다. 추운데 오래 있지 말아요. 현경이 내려가고 주한이 자기 손을 내려다본다. 잡으려다 멈춘 손. 그날 현경 씨 손을 잡지 않은 건 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잡았을 때 현경 씨가 어떤 표정을 할지, 뿌리치지는 않을지, 그게 무서웠습니다. 현경 씨가 내려가고 나서 저는 오래 거기 있었습니다. 추운데 오래 있지 말라고 했는데. 12월 어느 늦은 밤, 영업 끝난 가게에 노래소리가 공간을 가득 채웠다. 테이블 위에는 김치찌개와 소주 두 잔이 놓여져 있다. 현경이 창밖 골목을 보고 있다. 오랜 생각에 잠긴 것처럼. 주한이 조용히 기다린다. 현경이 갑자기 돌아서 의자에 앉더니 소주를 마신다. 현경이 약간 풀린 눈으로 주한을 바라본다. 처음 이 건물 받았을 때요. 팔려고 했어요. 왜요? 무거워서. 서로의 잔에 소주를 따른다. 건물이 무거운 게 아니라 이게 남겨진 이유가요. 주한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현경은 또 한 잔을 마신다. 가게 안에는 침묵이 흐르고 노래소리만 들린다. 그 말에 맞는 답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걸 안다. 대신 조용히 현경의 빈잔에 소주를 채운다. 현경이 채워진 잔을 다시 들고 마신다. 현경이 잔을 내려놓으며 아주 작게 말한다. 왜 안 팔았는지는 모르겠어요. 아직도. 지금은요? 현경이 잠깐 주한을 보다 턱을 고인다.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그 말이 나를 쳐다보면서 나왔습니다. 저는 그날 밤 4층까지 올라가는 계단이 그렇게 힘든 적이 없었습니다. 술에 취한 현경 씨를 업고서 그녀의 집까지. 12월 24일 늦은 밤, 골목이 연말 분위기로 달아올랐다. 웃음소리, 젊은 커플들, 캐롤. 주한이 회사 송년회를 마치고 건물 앞에 선다. 1층 가게에 아직 불이 켜져 있다. 간판은 꺼졌는데 가게 안 불만 켜져 있다. 가게 안에는 현경이 혼자 앉아 있다. 소주 한 잔을 놓고 테이블에 팔을 올리고 창밖 골목을 보고 있다. 주한이 문을 밀고 들어선다. 현경이 고개를 든다. 반기지도 놀라지 않는다. 마치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송년회 있었어요? 네. 주한이 그녀의 맞은편에 앉는다. 불이 켜져 있더라고요. 현경이 창밖을 보며 눈이 가늘어진다. 크리스마스에 혼자 있기 싫어서. 불만 켜두면 혼자인 게 좀 덜해요. 주한이 현경을 바라본다. 그리고 처음으로 하고 싶은 말이 뭔지 안다. 망설임 없이 말한다. 저도 이맘때쯤이면 그래요. 현경이 주한을 바라본다. 여기 오면 혼자인 게 덜할 것 같아서 들어왔어요. 현경이 주한을 오래 본다. 그 눈빛이 흔들린다. 익숙한 것이 무너지는 것 같은. 현경이 잔을 들어 올린다. 메리 크리스마스. 주한도 같이 잔을 들었다. 메리 크리스마스요. 조용하고 작은 소리로 잔이 부딪힌다. 골목의 소음이 가게 안으로 들어온다. 두 사람의 침묵은 계속된다. 서로의 잔을 채워주고
각자의 잔을 비우면서 그날 밤 우리는 꽤 오래가게 안에 있었습니다.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됐습니다. 골목이 시끄러웠습니다. 우리는 조용했습니다. 그 조용함이 그해 가장 따뜻했습니다. 12월 31일 밤 자정 무렵 주한이 이불을 두르고 옥상 평상에 앉아 있다. 겨울 야경, 차갑고 선명하다. 골목 아래에서 카운트다운 소리가 올라온다. 계단 문이 열리고 현경이 들어온다. 코트를 입고 손에 피크닉 바구니가 들렸다. 주한이 현경을, 현경이 주한을 본다. 아무 말 없이 현경이 평상에 앉는다. 평상 바닥이 너무 차가웠다. 갑자기 세차게 비가 쏟아진다. 주한이 현경의 손을 끌어당겼다. 비를 핑계로 자연스럽게 옥탑방 안으로 들어갔다. 피크닉 바구니에는 소주 2병과 잔 2개, 그리고 계란찜과 과일이 담겨 있었다. 따뜻한 방 안에서도 현경 씨의 손이 차가웠습니다. 잔도 차가웠고 소주도 차가웠습니다. 그런데 뭔가가 따뜻했습니다. 인터넷으로 연결된 TV에서 보신각에 모인 사람들이 보인다. 두 사람이 나란히 카운트다운에 귀 기울인다. 잔을 부딪히지 않는다. 그냥 나란히 든다. 3, 2, 1. 함성이 들린다. 서울이 그렇게 새해를 맞는다. 옥상 바닥을 때리는 빗소리가 점점 더 커진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보며 잔을 부딪힌다. 말이 없어도 된다. 현경이 시선을 거두지 않는다. 주한이 조심스럽게 현경의 손 위에 자기 손을 얹는다. 이번엔 멈추지 않았다. 현경이 그 손을 내려다본다. 치우지 않는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손을 뒤집어서 주한의 손을 잡는다. 둘의 손이 겹쳐지고 그렇게 새해를 맞았다. 빗소리로 지붕이 시끄럽다. 그러나 방 안은 조용하다. 적어도 아직까지는. 소주병 2개가 다 비워졌다. 잠시 후 현경이 먼저 주한에게 다가간다. 주한 씨, 나 오늘 혼자 있기 싫어요. 주한의 눈이 커지며 입이 벌어졌다. 네, 우리 같이 있어요. 살며시 자연스럽게 현경의 입술이 포개진다. 술에 젖은 입술의 향이 달콤했다. 주한이 현경을 안고 침대로 향한다. 아직 입술을 포갠 채로 거추장스럽게 몸을 감싸고 있던 것들이 하나씩 침대 밑으로 떨어진다. 방 안 상층부의 차갑던 공기가 조금씩 열을 낸다. 옥탑방 유리는 하얀 습기로 인해 안이 보이지 않을 만큼 김이 서려 있었다. 두 남녀의 거친 호흡만이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을 뿐이었다. 좁은 방 안, 방 바닥에 흐트러진 옷, 언제 켰는지 모를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는 그들보다 더 난잡한 화면이 송출되고 있었다. 여자의 신음소리는 옥상 바닥을 부딪히는 빗소리에 되돌이표처럼 돌아와 멀리 가지 못했다. 순간 여자의 허리가 활처럼 휘며 짐승처럼 소리를 질렀다. 남자도 그녀의 움직임에 맞춰 몸을 움직였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도 둘은 동시에 폭발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밤새 내린 비는 이미 그쳐 있다. 눈을 뜬 주한이 옥상에 먼저 나온다. 현경은 아직 침대 위에 잠들어 있다. 그가 평상에 앉아서 서울을 본다. 새해 아침의 서울. 어제 밤보다 조용하다. 새해 첫날 아침. 옥상은 화분이 없어서 허전했습니다. 근데 허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내 방에 가득 차 있었거든요. 옥탑방 문이 열리고 코트를 입은 현경이 나온다. 손에 커피 2잔을 들고 가까이 다가온다. 주한에게 하나를 건네고 그 옆에 앉는다. 아무 말 없이 두 사람이 서울을 본다. 커피가 김을 낸다. 추운데 잘 잤어요? 현경이 커피를 마시며 미소 짓는다. 춥지 않았어요. 너무 잘 잤어요.
현경이 주안의 반응을 살핍니다. 새해 첫날도 여기서 자려고 하는데 현경 씨가 너무 뜨거워서 내가 데일 것 같아요. 현경이 눈을 흘기며 주안의 옆구리를 밀어낸다. 현경 씨는 실제 뜨거운 여자였습니다. 아니,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때론 달콤하고 갑자기 폭풍 같아졌고 부드럽다가도 거칠었습니다. 새해 건물 계단. 박씨 아저씨가 내려오다가 주안과 마주친다. 박씨가 의미심장한 미소를 보낸다. 새해 잘 보냈어요? 네. 박씨가 멈추지 않고 내려가며 속삭이듯 말한다. 야밤에 1층 가게 들어갈 때 골목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게 좋아요. 주안의 얼굴이 발갛게 달아오른다. 주안이 계단에 멈춰서서 박씨 아저씨의 뒷모습을 오래 바라본다. 그 말이 충고인지 경고인지 배려인지 박씨 아저씨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충고였습니다. 나쁜 의미가 아닌 중곡동 먹자골목은 좁습니다. 현경 씨는 이 골목에서 가게를 하는 사람입니다. 소문이 나면 그 소문은 현경 씨한테 돌아옵니다. 저한테가 아니라 저는 그걸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날 저녁 주안이 가게를 들어가다가 멈춘다. 단골 손님들이 몇 명 있다. 현경이 테이블을 돌보고 있다. 현경과 주안의 시선이 부딪힌다. 둘 다 자연스럽게 행동한다. 현경은 다른 테이블을 살피러 가고 주안은 구석 자리에 앉는다. 이것이 이제 그들의 방식이다. 가게 안에서는 사장과 손님이다. 우리는 암묵적으로 알았습니다. 가게 안에서는 사장과 손님이었습니다. 그게 불편하냐고요? 처음엔 불편했습니다. 나중엔 그 구분이 오히려 좋았습니다. 다른 둘만의 공간이 더 소중하게 느껴지게 했습니다. 영업이 끝난 가게 아니, 옥탑방이, 그게 둘만의 공간이었으니까요. 주안의 옥탑방 창가에 화분들이 늘어서 있다. 로즈마리가 그 사이에 있다. 현경이 올라왔다. 현경이 화분들을 하나씩 들여다본다. 상추가 겨울에도 살아있다. 방울토마토는 잎만 남았고 채송화는 말라있다. 그녀의 로즈마리는 싱싱하다. 로즈마리 잘 자랐네요. 현경 씨 거잖아요. 현경이 주안을 치며 웃는다. 우리 거예요. 봄에 뭐 심을지 생각해봤어요? 깻잎이요. 깻잎이요? 여기 평상에서 삼겹살 구워 먹게요. 둘이 같이 웃는다. 그날 우리는 봄에 심을 것들을 정했습니다. 깻잎, 상추, 고추, 방울토마토. 그리고 현경 씨가 고른 것 하나 더. 해바라기. 옥상에 해바라기라니. 좁아서 안 된다고 했더니 현경 씨가 그랬습니다. 딱 한 개만요. 저기 구석에. 저는 못 이기는 척 했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할 생각이었는데 드디어 봄이 왔다. 옥상 가장자리가 다시 화분으로 채워진다. 상추 모종, 고추 모종, 깻잎 모종, 방울토마토, 그리고 구석에 해바라기 씨앗을 심는 두 손. 두 손이다. 주안의 손과 현경의 손이 나란히 흙을 담고 씨앗을 묻는다. 봄이 왔습니다. 우리는 함께 심었습니다. 상추, 고추, 깻잎, 방울토마토, 그리고 구석에 해바라기 씨앗 하나. 현경 씨가 씨앗을 흙 속에 넣고 그 위를 손바닥으로 덮었습니다. 저도 그 손 위에 흙을 더 덮었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게 우리가 처음으로 같이 만든 것이었습니다. 봄날 저녁, 풍년생고기, 단골 손님들이 자리를 채우고 있다. 주안이 가게에 들어와 주석자리에 앉는다. 현경이 테이블을 돌다가 주안 테이블에 온다. 다른 손님과 다를 바 없이 물병과 컵을 놓는다. 그런데 물잔 옆에 뭔가 하나 더 놓는다. 작은 접시에 깻잎전 2장,
저녁 반찬으로 올릴 건데 먼저요. 박씨 아저씨가 소주를 마시며 그것을 봤다. 표정이 없는 얼굴인데 입꼬리가 아주 조금 움직인다. 3층 김씨 아내도 그걸 봤다. 남편에게 눈빛을 보낸다. 남편은 고기만 본다. 이웃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옥탑방에선 너무나 싫은 여름이 왔다. 옥상 화분에는 작년과 다른 게 하나 있다. 구석에 해바라기가 자라고 있다. 아직 꽃봉오리지만 곧 필 것 같아 보인다. 상추는 또 무성해졌고 깻잎은 넓어졌다. 고추는 초록색이 짙어가는 중이다. 방울토마토가 또 달렸다. 주안과 현경이 함께 수확한다. 상추, 깻잎, 방울토마토, 고추 몇 개. 말없이 둘이 나란히 화분들을 돌본다. 서로의 손이 닿을 때도 있었지만 피하지 않는다. 수확하는 날은 둘 다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같이 있었습니다. 화분들 사이에 그게 충분했습니다. 수확한 것들을 들고 내려간다. 1층 가게 주방. 현경이 깻잎전을 부친다. 기름 소리를 타고 깻잎 향이 번진다. 좁은 주방 안에 주안이 옆에 서 있다. 상추쌈도 해요, 오늘. 삼겹살도요? 네, 우리만 먹어요. 우리가 키운 거니까. 우리가요? 현경이 잠깐 주안을 본다. 같이 키웠잖아요. 우리가. 현경 씨가 그 말을 처음으로 자연스럽게 했습니다. 저는 그날 그 말이 들리는 순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했으면 울었을 것 같아서요. 영업이 끝난 가게 안에 둘이 마주 앉았다. 상추쌈을 싸고 깻잎전을 먹는다. 방울토마토를 먹고 소주를 나눈다. 말이 많지 않다. 그래도 된다. 현경이 상추쌈을 싸서 주안에게 건넨다. 주안이 입을 벌려 받아 먹는다. 현경이 그것을 보며 눈이 먼저 웃는다. 그날 밤 외롭지 않았습니다. 진짜로 느껴보지 못한 행복이었습니다. 여름 어느 날 아침 주안이 옥상의 화분을 보다 멈춰선다. 해바라기가 피어 있다. 구석에 심은 해바라기 한 포기가 옥상 가장자리 높이를 넘어서 서울을 향해 고개를 들고 있다. 주안이 핸드폰을 꺼내 그걸 찍었다. 그리고 문자를 보낸다. 해바라기가 폈어요. 올라와요. 잠깐 후에 옥상 문이 열리고 앞치마를 두른 현경이 온다. 현경이 해바라기를 본다. 노란 꽃이 서울 아침 햇빛을 받고 있다. 크지 않다. 스티로폼 박스에서 자란 해바라기니까. 근데 고개를 당당하게 들고 있다. 현경의 얼굴에 처음 보는 표정이 보인다. 현경이 아주 낮게 속삭인다. 폈네. 폈어요. 말없이 둘이 해바라기를 본다. 해바라기가 피던 날, 현경 씨가 말없이 먼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아무 말하지 않고 잡았습니다. 현경이 주안의 얼굴을 두 손으로 잡는다. 살포시 두 입술이 포개어진다. 주안이 현경을 번쩍 들고는 옥탑방 안으로 들어간다. 잠시 후 에어컨 실외기가 힘차게 돌아간다. 1년 후 옥탑방 문이 열린다. 20대의 아름다운 여대생이 기지개를 켜고 나온다. 화분을 살피더니 골고루 물을 뿌려준다. 그녀의 눈이 해바라기에 머문다. 잠시 후 4층 현관문이 열리고 주안이 가방을 메고 나온다. 뒤에서 현경이 잠옷바람으로 배웅한다.